안녕하세요. 사연방입니다. 오늘은 칠순 어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믿었던 가족에게서,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것이 원망과 누명뿐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35세 남편을 잃었습니다. 출근길 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은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오가며 두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또 울었습니다. 남편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그 돈 괜히 어설프게 굴리면 다 날린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서울 외곽, 낡았지만 골목 끝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두 아들이 뛰어놀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네가 재개발에 묶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보상 소식이 왔습니다. 뜻밖의 큰 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5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지하엔 창고, 1층은 상가, 2층부터 사무실. 수익이 안정적이면 아이들 대학 보내고도 남겠구나.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안심했습니다. 낮에는 세입자 관리, 밤에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김치 썰고, 불 앞에 서고, 새벽에 다시 시장.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나는 빈 접시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혼자 울었습니다. 나 해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건물 2층에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간판은 그럴듯했습니다. 작은 컨설팅 회사, 정장도 단정했고 말도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월세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건물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임차인이 고마웠습니다. 얼마 뒤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해. 결혼하려고. 밝게 웃는 얼굴. 말도 단정했고 예의도 바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 얼굴 같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2층 임차인 사무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인이에요. 잠깐 일도 도와주고요. 여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연이 있네. 결혼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혼인신고를 미뤘습니다.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요. 아들은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다 이렇게 살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는 하는 게 예의 아닌가. 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손주 소식도 곧
들을 수 있으려나. 며느리는 미소를 지우고 말했습니다. 저는 커리어가 먼저예요. 아들은 또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방식이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9세대인가? 나는 욕심이 많은가? 스스로를 다그치며 그날을 넘겼습니다. 결혼 후 몇 달, 며느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이 늘었습니다. 해외여행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직 자리 잡는 중이니 조금만 아껴 쓰자. 며느리는 눈가를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왜 늘 저를 무시하세요? 저는 사치가 아니라 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들은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만하자. 그날 밤 나는 혼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울컥울컥했습니다. 나는 아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직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에 시장을 갔습니다. 소갈비를 고르고 물을 고르고 대파를 고르고 다시 고르고 양념은 손맛으로 했습니다. 마늘을 다지고 대추를 몇 알 띄우고 불을 줄이고 냄비 뚜껑을 여닫을 때마다 김이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얘야, 이거 먹고 힘내라. 갈비찜, 나물, 김치, 봉지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챙겨줘. 내가 주면 더 든든할 거야.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건물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저씨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지난번 반찬 사모님이 그대로 버리시던데요. 예? 봉지째로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씨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괜한 말씀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사모님이 밤마다 낯선 남자 만나러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심장이 2번 뛰고 1번 멈추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경비실 CCTV 범이 밖에서 만나네요. 그래도 몇 번 봤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너희 집 반찬이 그대로 버려졌다고 하더구나. 아들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엄마, 그리고 내 아내가 밤마다 어떤 남자를 만난다는 말이. 아들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아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들은 대로만.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반찬통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음식 상했더라고요. 저 배탈 났어요.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밀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뜨거운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양념 냄새가 내 손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사실 아내가 임신했었어.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언제? 얼마 전. 그런데 유산됐어. 뭐라고? 엄마 때문에. 무슨 소리니? 엄마가 늘 아내한테 스트레스 줘서 아내가 버티지 못했다. 엄마, 제발 이제 좀 그만해.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빈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신, 유산, 그리고 나 때문. 집에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니? 예. 검사 결과는? 어머니, 그걸 왜 묻세요? 제 아픔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은 위로가 필요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데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벽을 잡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산 걸까? 며칠 후 작은 아들이 외근을 나갔습니다. 점심 무렵 큰 길가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형수가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아 낮은 목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닿았다가 비켜나갔다가 다시 닿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만히 서서 그 장면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심장도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형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어. 남자가 웃었습니다. 건물만 내 앞으로 넘어오면 끝이다. 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늙은 시어머니, 내 눈물에 다 넘어와. 큰아들도 내 편이지. 동생만 조심하면 돼. 작은 아들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그는 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에 작은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는 앉자마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나는 영상을 봤습니다. 내 목이 말랐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한테 말하자. 그래.
우리는 그날 밤 긴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만났습니다. 형, 지금은 화내지 말고 이걸 먼저 봐. 큰 아들은 화면을 밀쳐냈습니다. 그만해. 형, 아내가 그럴 리 없어. 너 엄마랑 짜고. 형, 제발. 작은 아들은 침을 삼키고 더 많은 자료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카페의 다른 날 영상, 출입 기록,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며칠 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 둘, 며느리, 그리고 나. 작은 아들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형, 보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두 사람, 서로의 손짓, 낯선 남자의 미소, 형수의 낮은 목소리,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건물도 다 내 거야. 혼인신고 미룬 건 신의 한 수지. 그 늙은 시어머니. 내 눈물에 다 속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들은 의자 끝에서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형수는 말했습니다. 그거 맥락이 잘못된 거예요. 작은 아들이 또 다른 녹음을 틀었습니다. 반찬? 그거 그냥 버렸어. 배탈 났다. 그러면 되잖아. 개업? 건물 담보 잡으면 쉬워. 어머니는 모르게. 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큰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수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요. 다 제거될 뻔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어머니도 결국 자기 이익 챙기려고 건물 산 거잖아요. 나라고 못할 게 뭐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형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연남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법적 문제는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큰아들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은 말랐습니다.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이 방 바닥을 적셨습니다.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 엄마 말 한 번만 제대로 들었으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그가 울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깨가 오래 떨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같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지킬게. 그때는 내가 두 아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두 아들이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집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집은 처음엔 낯설었고 그 다음엔 편안했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을 작은 아들이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큰 아들은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엄마, 맛있다. 그 말이 오래 울렸습니다. 건물 관리도 다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2층 임차인은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 위반 사안을 확인했고 법대로 처리했습니다. 세입자 명단을 다시 훑었습니다.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하나하나 계약서를 점검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개업 얘기는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 실력이 아니라 욕심이었고. 엄마, 건물은 엄마의 인생이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업은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준비됐을 때, 내가 내 환자를 먼저 생각할 때, 그때 다시 생각하자. 큰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오면 나는 가끔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은 내가 버티며 살아온 시간의 냄새가 납니다. 남편의 빈자리, 재개발의 소식, 처음 올렸던 간판, 소금 한 줌을 더 집어넣던 손, 반찬통을 봉지째 버렸다는 말, 배탈이 났다던 며느리의 얼굴, 임신과 유산, 그리고 나 때문이라는 말, 카페의 유리창, 휴대폰 화면에 잡힌 두 사람의 그림자, 식탁 위에 올려놓은 작은 아들의 휴대폰, 흘러나오던 목소리, 무너져 울던 큰아들의 어깨, 그 모든 것이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가족을 믿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의 선택을 믿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늘 진실은 아닙니다. 말이 늘 진심은 아닙니다. 그리고 침묵이 늘 거짓은 아닙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장을 봐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장 본다. 그가 산 것은 소갈비, 무, 대파, 마늘. 나는 웃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않은구나. 배웠지. 우리는 둘이서 부엌에 섰습니다. 불을 줄이고 뚜껑을 열고 다시 닫고. 형, 올 때까지 끓일까요? 그래.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그 김이 천천히 거실로 번지다가 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이 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엄마, 응, 맛있다. 그래.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필요한 말은 다 했습니다. 용서, 감사, 그리고 다시 시작. 나는 이제 두 아들을 비로소 다시 믿습니다. 그들이 내 편이라는 것을. 그들도 나처럼 상처를 견디며 컸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사람은 언젠가 진실을 만납니다. 거짓은 오래 숨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연기가 될 때도 있고, 침묵이 사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내 이름으로 다시 쓰려 합니다. 내가 지켜온 집, 내가 세운 식탁, 내가 지킨 아이들, 그리고 나.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사이에서 내가 본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사연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방이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사연방이었습니다.